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또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 대신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전단과 물자 등을 보낸 혐의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는 13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인권활동가를 비난한 사실을 거론하며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의 여동생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과 큰셈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북 간 추가 협상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 밝혔습니다. 또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 중재론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히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다음 달 연합훈련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정상 간 만남 전에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issue is not whether there will be another summit. You don't need a summit to have progress, and just because you have a summit, it doesn't necessarily lead to progress. A summit is not an end in itself, it's a means to an end. So my view about a summit is, it only makes sense if the preparations lead you to believe that it will accomplish something meaningful. 하스 회장은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영내, 나아가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단 핵과 미사일 제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증을 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이 제재 해제가 아닌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대 협상 재개가 기본 틀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개최 후 북한이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갑자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실무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이어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다음 달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훈련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against them being put on hold to begin with. North Korea in no way has reduced or diminished the conventional military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or to the U.S. UN forces stationed. So I never understood why military exercises were introduced into the negotiations. To me, they were not germane. We were dealing with nuclear weapons, testing, missiles, and so forth.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의 중재자론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점과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며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우선인 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다른 관심 사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Look, I don't think it's healthy that either the United States mediate for South Korea or that South Korea mediate for the United States. I don't mind there being separate dialogues. 이어 양국 간 이견은 북한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다면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동맹 간의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선박이 500여 척에 달하지만 낡고 오래된 선박 등을 제외하면 운용 가능 선박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은 100여 척에 달해 북한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는 마린 트래픽의 지도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선박 수백여 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의도적으로 위치 신호를 감춘 요인도 있지만 북한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는 선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현격하게 적은 겁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531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980년 이후 건조된 선박, 즉 운항기간이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거나 폐기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된 선박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운용 중인 선박은 약 270척입니다. 등록 선박만 8천에서 10,000척에 달하며 국제무역에 사용하는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들 270척 중에서도 실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ocialist or planned economy, they never depreciate products like a ship. In North Korea, they don't have such a system. As a result, they just keep things on and on and on.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들도 많습니다. 현재 북한 보유 선박 40여 척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고 이 선박을 포함한 약 100척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때 즉시 억류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과 거래하는 항구와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이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등 한정된 지역만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 선박이 직접 북한으로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유엔과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고위급 외교 노력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14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이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핵 전투 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의회는 이 같은 진전을 고려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부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 발사 체계 시험이 급증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며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 등이 주변국에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무기 체계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 연료 추진체와 위성 유도 체계로 변화하고 있고 관련 기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더 크고 강력한 무기 체계에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며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 내 다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유엔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5일 발표한 2020 세계 예방접종 현황 보고서를 통해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85%에 그쳤다며 세계 각국의 어린이 1,900만 명이 질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난해 디프테리아 예방접종률은 98%, 결핵 예방접종률 96%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장기적인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백신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공중보건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장기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질병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 등 5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과정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9일 임기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자리를 옮기는 폴슨 소장은 서울 근무 동안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강제 수용소 등 유엔에서 지적한 심각한 인권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못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그러면서 납북자와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북한 주민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대북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 증가를 비롯해 아직 미흡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권고를 과거보다 더 수용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